바이낸스 대북 제재 위반의 철퇴, 벌금 5조 5천억 부과.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서 계속 바이낸스 관련해서 조사하고 고소하고, 특히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자오를 대상으로 한 조사 지속돼 왔죠.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사실은 여러 차례 털었고, 그런데 어떤 혐의점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중간에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민사건도 있고 형사건도 있는데, 일정 부분 벌금을 내기로 하고,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인정할 것과 인정하지 않을 것에 대한 합의, 그리고 낼 벌금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합의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죠. 미국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석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법률상으로는 있지만 사실상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핵심 이슈를 정리해 볼게요. 도대체 상봉차원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자금 세탁을 방조했다. 창펑차오 자신이 자금 세탁을 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는 미국 정부에서 볼 때 불법적 집단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란, 그다음에 북한, 그리고 최근에 하마스, IS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신원 제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재 조치와 관련된 조사 및 시행을 바이낸스가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객으로 그냥 받아줬지, 그 사람이 혹시 하마스와 관련된 사람인지, 혹시 북한과 관련된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북한이나 이란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 경제적 제재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망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이란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서는 이란으로 가지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바이낸스로 돈이 입금되고, 거기서 개인 지갑으로 송금이 되면은 미국 내 자금이 이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잖아요.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 이란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제재했어야 되는데 제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낸스는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죠. 미국에서는 아직 암호화폐를 돈으로 취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해외 거래하는 모든 고객들의 신분 데이터를 미국의 표준에 따라서 컨트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낸스 본사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바이낸스 US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요. 미국 내에서 북한이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루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은행을 통하기 어려우면은 바이낸스 US를 통해서 돈이 북한 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 정부가 조사를 했겠죠. 이란과 관련해서는 180만 건을 찾았다라고, 한 사람이 1000건을 거래했을 수도 있겠죠. 이란계 국민이 거래한 모든 거래를 아마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낸스 입장에서 보면은, 만일 이란 정부가 이란 국민이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것을 막는다면은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겠죠. 이란 정부가 요청하니까. 그런데 이란 정부가 요청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요청하는데, 이란 국민이 요청하는 걸 막는 게 맞는 걸까요? 미국 기업이라면 응해야 되겠죠. 근데 미국 기업도 아닌 바이낸스가 거기에 응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바이낸스 US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낸스 US가 미국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낸스 본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거 한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액수 문제인데요. 하마스 관련해서 코인 자금으로 밝혀진 게 약 한 5억에서 6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도 살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것이 전쟁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건데, 싸우는 군인들 하루 밥값도 안 될 것 같은 돈을 가지고 암호화폐가 전쟁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약간 생트집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과 관련해서는 80건의 거래를 통해서 약 한 50억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건당 거래 액수가 1억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몇 천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80건의 거래라는 게, 보세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10번을 하면 그게 얼마가 됩니까? 5억이 됩니다. 거래량이 살 때도 계산되고 팔 때도 계산되거든요. 80번 거래를 하면 몇십억이 됩니다. 몇천만 원 거래한 거 가지고도요. 미국 정부에서 찾아낸 총 액수가 50억이에요. 그것도 80번의 거래에 걸쳐서. 말이 되나요? 1억도 안 되는 원금이란 얘기예요. 북한 정부 차원에서 몇천만 원을 가지고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넣었다 뺐다 했겠습니까? 제가 그 수사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규제 당국의 송금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거래소를 송금업자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과연 암호화폐 거래소를 송금업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자 신분 파악 의무 위반이라고 했는데 바이낸스는 KYC 인증 기준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죠. 바이낸스 회원가입 한번 하시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 자료까지 들춰낸 거거든요. 사실상 몇 년 전에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거기에 맞춰서 바이낸스는 기준을 업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다.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굉장히 안타깝고 이 미국 정부가 왜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느냐. 미국은요 선례가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선물 거래를 가장 많이 하던 곳이 비트맥스였거든요. 비트맥스를 법적으로 올가매 가지고 창업자를 지명수배 내리고 도망 다니다 결국은 잡혀가지고 항복했어요. 그리고 벌금 물고 합의 보고 끝냈거든요. 이번에 현물 ETF 미국 금융기관들이 들어가잖아요. SEC에서 기존의 거래소들과의 가격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하는데 이게 기존의 현물 거래소하고 가격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가격을 협조하고 맞추는 것에 합의를 봐서 제출을 해라 해서 코인베이스 걸 제출했습니다. 미국 내 회사니까요. 근데 코인베이스의 현물 거래량은 극도로 미미하다는 얘기죠. 바이낸스의 10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되죠. 바이낸스는 미국 내 기업이 아니잖아요. 미국 내 회사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바이낸스 US를 꼬투리 잡고 창업자인 창펑차오를 법적으로 올가매 가지고 함정을 파서 창펑차오를 올가매고 벌금을 뜯고 창펑차오가 바이낸스의 경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합의문에 못을 박았어요. 그 벌금 액수가 미국이 건국 이래 최대 액수랍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스스로 자랑한 얘기예요. 미국 건국 이래 최대 액수의 벌금을 중국계 사장인 창펑차오한테 물렸어요. 중국인은 아닙니다. 캐나다인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는 바이낸스 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 합의문에다가 기록했어요. 배후에서 바이낸스 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조항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아니 벌금을 물릴 거면 물리고 죄가 있어서 잡아갈 거면 잡아가지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 법조문도 있습니까? 특정 기업의 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자국민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국 회사도 아니고 자국민도 아닌데 그 회사에 외국인이 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 강제하고 있다. 야, 참 미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내막이에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바이낸스 쪽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이낸스에서 나온 그 창펑차오의 입장문과 같은 거예요. 창펑차오는 지금 납작 엎드린 상황입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다. 라는 것이 창펑차오의 첫 번째 입장이고요. 미국 정부와의 합의문을 쓰면서 창펑차오가 합의문에 넣은 게 있어요. 나 바이낸스 사장 안 해. 그리고 벌금으로 5조 내라는데 내가 5조 낼게.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난 이후로 오늘 이후로 바이낸스 사장도 안 하고 내가 5조를 내는데 그런데 나한테서 벗겨줘야 될 누명이 있어. 두 가지 누명에 대해서 벗기로 미국 정부하고 합의를 했다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이낸스가 사용자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바이낸스는 단 한 푼도 고객 돈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낸스가 시장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는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깨끗하다라는 것을 합의 조항에다가 분명하게 집어넣었다. 이게 창펑차오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벌금은 내지만 나는 고객 돈에 일체 손을 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인 시세 조작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고 이것은 미국 정부와의 합의하에 합의문에 들어간 내용이다 라는 것이 창펑차오의 발표문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변화 이거 뭐냐면 사장이 이제 갈려야 되겠죠. 미국 정부에서 사장 창펑차오 보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리차드 텅이라는 사람이 대표를 하는 걸로 이 사람은 이제 2021년에 바이낸스에 합류했고 싱가포르 쪽에 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글로벌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 바이낸스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것이 바이낸스 쪽의 발표고요. 그 다음에 투명성에 대한 약속 실제로 이제 바이낸스가 지갑 주소를 전부 공개했죠. 그거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는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봐야 될까요? 바이낸스 돈통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금이 빠지고 있는가? 현재 바이낸스의 자금은 1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에 대한 준비금은 보통 은행이 몇 프로입니까? 뭐 10%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은행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이 1000억을 예탁했으면은 100억 정도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바이낸스는 현재 100%가 넘습니다. 지갑 주소가 코인마켓캡에 들어가 보시면 공개가 돼 있죠. 더 로드하기를 눌러 보시면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고객 예탁금의 모든 지갑 주소를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건 총 금액이죠. 환율 계산해 보면은 100조 정도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BTC의 지갑 주소가 나와 있어요. 카피하신 다음에 비트코인 익스플로러에 들어가면은 잔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지갑에 잔액이 나와 있어요. 24만 8,500 BTC예요. 이것을 바이낸스가 공시한 거 보면은 24만 8,500 BTC. 정확하게 실제 지갑에 잔고하고 맞게 실시간으로 바이낸스가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모두가 돈을 빼가더라도 지갑에는 돈이 남게 돼 있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바이낸스는 모두에게 공개해서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빠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크립토 퀀트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됩니다. 가운데 차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최근 데이터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거래소 보유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도 거래소 보유량,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뒤에는 USD라고 되어 있죠. 달러로 환산한 거예요. 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면은 달러 환산량은 틀려지겠죠. 코인 개수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거래소 보유량을 클릭해 볼게요. 거래소에는 코인이 되게 많죠. 상단에 비트코인이 선택돼 있고 다른 코인 보유량을 보고자 한다면은 다른 코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보유량을 한번 볼게요. 10월 22일부터 오늘이 11월 22일이니까 한 달 동안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위에 하얀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보라색은 거래소 보유량 이렇게 됩니다. 거래소 보유량은 꽤 들쭉날쭉합니다. 11월 9일경에 코인 가격은 상승하는데 잔고가 줄어들었었다. 다시 올라왔다가 최근에 감소하는 상황이다. 18일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소 보유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궁금한 바이낸스 거래소 선택을 누릅니다. 보라색이 바이낸스, 그 다음에 하얀색은 역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에요. 바이낸스가 똑같이 다른 거래소들처럼 9일경에 급격하게 잔고가 줄은 적이 있었어요. 다시 잔고는 바로 다음날 회복됐습니다. 완만한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최근 3일 사이에 내려왔죠. 바이낸스에 여기서부터 3일 동안에 내려온 각도하고 전체 거래소가 3일 동안에 내려온 각도하고 어떤 게 더 급합니까? 전체 거래소가 내려온 각도가 오늘 빼놓고는 더 급하다. 바이낸스에서 나온 물량이 다른 거래소들로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거래소는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오늘은 좀 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죠. 바이낸스는 어떻습니까? 역시 최근 3일 동안 줄어들긴 했는데 굉장히 완만한 추세로 줄어들었고 오늘 줄어드는 양도 3일의 추세를 벗어나는 정도의 급격함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제 오늘 사이의 감소폭을 한번 볼게요. 거래소 보유량이 52만 6천 개예요. 오늘 기준 얼마입니까? 52만 3천 개예요. 3천 개 차이입니다. 0.6% 정도 오늘 감소했네요. 제가 바이낸스를 무조건 믿으시라 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의심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의심해야지 아직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립토 펀트는 우리나라 사이트입니다. 지갑의 잔고 역시 블록체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누구도 속일 수 없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종합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창펑차오를 좋아합니다. 저는 처음에 바이낸스가 등장했을 때 듣보잡이라고 생각했고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창펑차오가 이 몇 년 동안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거의 전 세계 시장을 50% 이상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정도 경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2014년부터 해외 거래소 거래를 했기 때문에요. 중간에 해외 거래소가 사라지는 것도 많이 봤고 돈이 출금이 안 돼가지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간신히 출금을 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저는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런 속에서 바이낸스는 고객들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신뢰도 높게 행동해 왔고
한국 정부에서 한글 쓰지 마 하니까 바로 한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KYC 인증해 하니까 바로 KYC 인증 도입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강보험 고지서, 등기부 등본, 아니면 통신회사 고지서, 바이낸스에 제출을 하면은 실주소지 인증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업화되어 있는 고지서까지 바이낸스에서 인식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창봉차오가 올리는 글들을 보면서 도덕적 가치관, 암호화폐가 앞으로 열어나가게 될 투명하고 건전한 화폐 질서,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의 CEO가 미국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교체당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가슴 아프게 전달해 드립니다. 가슴 아픈 건 가슴 아픈 거고, 우리의 돈을 지키는 것은 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가 위험해진다라면은 우리는 돈을 빼야 되겠죠. 여러분께서도 각자 바이낸스를 모니터링 해 나가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사이트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코인마켓캡 통해서 잔고가 얼마인지 블록체인 지갑 주소를 수백 개를 공개하고 있으니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익스플로러에서 실제 잔고가 발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3번째로 크립토 퀀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이낸스의 잔고가 어제에 비해서 오늘 줄어들고 있는지 아닌지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IMF 총재가 CBDC와 관련해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고 현금을 대체할 것이다. 한국은행도 CBDC를 개발해 놓고 실제로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테스트하게 될 거고요. 인천, 부산, 제주 중에서 후보 지역을 고르고 있고요. 그 사업을 총괄할 업자를 이번에 선정합니다. 식당에 가서 코인 결제하고 버스에서 코인 결제하고 하면 이 결제 시스템을 처리해 줄 업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국은행이 미래 디지털 화폐 CBDC 활용성 테스트 주사업자 라고 돼 있습니다. SK하고 LG하고 그 다음에 기술연합체라고 해서 블록체인 관련 중소기업들 연합체 중에서 경쟁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력 90%, 가격 10%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IMF 총재가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종이화폐는 사라지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로 전 세계 국가가 사용하는 돈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이건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세계은행 총재가 발표한 거예요. 믿어야 되겠죠.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고 또 한 가지, 미국 정부가 왜 바이낸스를 죽였을까요? 전 세계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바이낸스에서 현물 거래를 합니다.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도록 승인을 내주려고 하고 있죠. 그것을 ETF 형태로 해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의 돈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삽니다. ETF라는 건 뭡니까? 개인이 직접 코인을 소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겁니까? 당연히 ETF는요, 펀드입니다. 기관이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을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블랙록을 비롯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고객의 손으로 갈 일이 없다.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누가 보유하겠습니까? 미국의 수중 안에 있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전 세계의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이 직접 비트코인을 사려면 바이낸스 가서 사는데 바이낸스를 죽여버립니다. 거래소들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기관 투자들을 통한 ETF 형태로 돌려버리고 미국 정부가 대다수의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영향력, 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있으면요, 압류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멋진 플랜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떠냐? 미국 정부 실패할 겁니다. 왜? 그것을 인류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붕괴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미국 정부의 기관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자 할까요? 대다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기존의 거래소들을 통해서 거래하게 될 거고요. 미국에 있는 부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가 직접 비트코인을 소유한다라면은 정부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산다라면은 정부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호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Block Chance.